그럼 잠깐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요. H2의 분자량이 2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H2 1몰의 질량이 2g이라는 거. 그러면 2몰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비례식 4g. 그러면 6g의 몰수는 얼마일까요? 3몰. 그 다음에 친구들이 제일 못하는 거. 그럼 1g의 몰수는 얼마일까요? 2g이 1몰의 질량이래. 근데 1g은 반밖에 안 돼. 그럼 걔는 몇 몰일까? 2분의 1몰의 질량이 된다라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연습해서 이거 설명 끝나면 문제로 한번 올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화투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강의 걸어놓은 EBS 강의에서도 설명이 나올 거지만 우선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우리는 몰이라는 걸 배웠고 이제 화투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기체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가 있는데 화투에서는 기체를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기체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숨 쉴 때 필요한 산소 기체, O2, 그 다음에 또 수소 기체, H2, 그리고 질소 기체, N2, 그리고 이산화탄소, 우리가 숨 쉬면 나오는 거, CO2, 얘네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기체인데 좀 눈치 빠른 친구들은 공통점을 봤을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C, O, N, H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은 다 뭐죠? 비금속이고요. 비금속, 비금속 만났고 비금속 만났고 비금속 만났어. 그러면 무슨 결합이에요? 공유결합이고 그럼 공유결합이면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원자결정 아니면 분자결정인데 저번 시간에 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럼 추가할게요. 그럼 우리한테 익숙한 건 분자결정이야. 왜 익숙하냐면 대부분이니까. 그러면 많은 거 외울래요? 적은 거 외울래요? 당연히 적은 거 외워야지. 그럼 적은 거 뭐만 외우면 되냐? 다이아, 흑연, 석영 이 세 가지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분자결정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얘 공유결합인데 다이아, 흑연, 석영 아니잖아.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다 뭐라고 부른다? 분자라고 부른다라는 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분자가 특별한 이유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이제 이상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배울 텐데 우선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 필요한 것 빼고 좀 지우면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거는 분자고 분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 거는 분자고 그 분자가 독립적이어서 가능하다라는 거. 아까 다이아 같은 경우는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고체일 때는 굉장히 가까워. 근데 제가 얘를 가열하면 액체가 돼요. 좀 멀어지고 얘를 더 가열하면 기체가 돼. 엄청나게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는 이런 예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우리가 앉아있는 거는 고체 상태.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우리가 친구들이랑 좀 활발하게 노는 거 액체 상태. 점심시간. 이럴 때는 막 엄청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활발하잖아. 이럴 때를 기체 상태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그럼 뭐가 다를까? 고체, 액체, 기체는 간격이 다릅니다. 간격. 고체일 땐 굉장히 가깝고 액체일 때는 멀어지고 기체일 때는 엄청나게 멀어진다라는 거.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물이 액체 상태로 있을 때는 우리 눈에 보여. 근데 기체 상태가 되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럼 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체 상태가 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번, 물 분자는 매우 작아. 매우 작은데 액체일 때는 모여 있으니까 그래도 작은 애들이 모여 있으면 우리 눈에 보여. 근데 기체 상태가 되면 어때요? 굉장히 멀어지니까 작은 것들이 멀어지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기차의 특징, 첫 번째 특징,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며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분자 사이의 거리는 매우 멀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면서 그 거리는 매우 멀다. 이게 기체 분장 운동론인데 이거는 화투 인강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기체 부피. 기체 부피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부피랑 완전 다른 개념이거든요. 기체 부피는 그 기체의 진짜 부피가 아니고요. 움직이는 공간을 기체 부피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다른 얘기죠. 액체는 1리터냐 2리터냐에 따라서 그 절대적인 양이 달라지잖아요. 1리터 마시면은 배부르고 2리터 마시면 더 많이 배부른데 얘는 부피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움직이는 공간을 부피라고 한다라는 거. 그럼 선생님, 그러면 진짜 기체의 부피는요? 너무 작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움직이는 공간을 부피라고 할게요.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여기는 기체가 두 개 있어. 근데 1리터 용기 안에 있대. 그럼 1리터 용기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움직이는 공간은 몇 리터? 1리터. 그래서 기체 부피도 1리터. 그 다음에 똑같은 기체야. 두 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2리터 용기 안에 담아놨어요. 그럼 얘네들이 움직이는 공간은 몇 리터? 2리터. 그래서 기체 부피도 2리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같은 기체 두 개를 3리터 용기 안에 담아놨대. 그럼 얘네들이 움직이는 공간 몇 리터? 3리터. 기체 부피도 3리터. 그럼 지금 여기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선생님 기체가 두 개인데 1리터 용기 안에 있으면은 얘네 0.5, 0.5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빈 교실을 상상을 해봐요. 빈 교실에서 어떤 여자애 하나가 막 뛰어다녀. 그럼 그 애가 움직이는 공간은 교실이 되겠죠? 근데 거기에 어떤 남자애가 들어왔어. 서로 신경 쓰지 않고 뛰어다녀. 서로 신경 쓰지 않는 게 중요해. 서로 신경 쓰지 않고 뛰어다녀. 그럼 걔네들이 반반 나눠서 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가 있든 둘이 있든 그냥 뛰어다니는 거야. 그럼 그 여자의 공간도 교실, 남자의 공간도 교실. 그래서 몇 개가 있든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움직이는 공간이 그냥 나의 부피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요거 먼저 얘기할 걸. 얘 하나가 있는데 1리터 안에 있대. 그럼 1리터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의 부피는 1리터. 얘 하나가 있대. 1리터 용기 안에 있대. 그럼 얘가 움직이는 공간이 1리터. 그럼 부피도 1리터. 근데 얘네 둘이 2리터 용기 안에 들어왔대. 그렇다고 해서 그 공간을 반을 나누는 게 아니고 얘도 혼자 신나게 돌아다닐 거고 얘도 혼자 신나게 돌아다닐 거야. 그럼 얘가 돌아다니는 공간 2리터. 얘가 돌아다니는 공간 2리터. 이렇게 내가 움직이는 공간이 부피가 된다라는 걸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체의 온도. 온도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도를 배울 때 뜨겁다, 차갑다라고 배우는데요. 화학에서, 화학2에서 기체 온도는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거야. 얼마나 빨리. 당연히 차가운 공간에 있을 때랑 뜨거운 공간에 있을 때 언제 더 빠르게 움직일까요? 당연히 뜨거운 공간이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우리는 그 기체가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화학에서 온도를 다루는 건 요거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체 압력. 과학에서 압력은 이런 예시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운동화로 밟았을 때랑 하이힐로 밟았을 때랑 언제가 더 아플까? 하이힐이 더 아프죠? 면적이 작으니까. 근데 기체에서 얘기하는 압력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체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했잖아요. 그럼 얘는 끊임없이 움직이니까
분명히 어떤 벽이 있으면 그 벽이랑 충돌할 거란 말이야. 그럼 충돌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을 우리는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충돌하니까 생겨. 그러면 우리가 압력을 그냥 뭘로 이해하면 되냐면 충돌 횟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충돌하니까 생기는 게 압력이야. 그럼 압력이 크다라는 건 충돌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기체의 충돌 횟수를 키우는 방법이 뭐 있을까? 많이 부딪히면 되잖아. 그럼 많이 부딪힐 수 있는 방법. 우선 내가 움직이는 공간이 크면 많이 부딪힐까요? 좁은 공간에 있으면 그 벽면에 많이 부딪힐까요? 당연히 좁아야겠죠. 내가 움직이는 공간이 적을 때,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면 내가 빨리 움직일 때 벽에 많이 부딪힐까? 천천히 움직일 때 벽에 많이 부딪힐까? 당연히 빨리 움직일 때, 온도가 높을 때. 그리고 내가 부딪혀서 생기는 게 압력이잖아요. 그럼 어떤 용기 안에 기체가 하나가 막 열심히 부딪히는 거랑 100개가 부딪히는 거랑 당연히 부딪히는 횟수, 압력은 어디가 더 클까? 100개. 그래서 우리가 입자수가 커질 때 압력이 커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충돌 횟수를 압력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런 것들이 기체의 기본 반응,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게, 기체를 정리한 게 요 네 가지고요. 이 네 가지는 화원이든 화투든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P는 압력. 아까 압력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충돌 횟수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위는 ATM, 기압을 쓸 거고요. 발을 쓸 때도 있는데 이런 애들이 단위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피. 이 부피는 실제 나의 부피가 아니고 내가 움직이는 공간. 단위는 리터 또는 미리리터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N은 입자수. 말 그대로 나의 개수. 우리가 화학 시작할 때 처음에 개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몰. 몰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지우고 몰. 단위는 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 얘는 T는 온도. 온도가 의미하는 건 뭐였죠? 온도가 높다, 온도가 낮다. 이거는 기체 속도 빠르기. 뒤로 봐주시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얘는 단위를 K, 켈빈 온도고요. 절대 온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 도씨 더하기 273도씨, 273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기체의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부피, 내가 움직이는 공간이 정해져 있고 나의 빠르기가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움직이는 애들이 많아졌대. 그러면 충돌 횟수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증가. 이거 되게 쉽죠? 그럼 한번 내가 움직이는 공간과 나의 개수가 일정한 상황에서 애들이 막 빨리 움직여. 그럼 부딪히는 횟수는 어떻게 될까? 증가. 움직이는 애들이 똑같고 빠르기가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공간이 늘어났어. 그럼 내가 부딪힐 수 있는 횟수, 충돌 횟수는 어떻게 될까? 감소. 지금 하는 말들 이해가 가요? 여기서 부피, 여기다 한 번 더 정리하면 부피는 내가 움직이는 공간이에요. 우린 지금 기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 다음에 온도는 내가 움직이는 속도. 그리고 입자수는 당연히 알 거고 기체수. 그리고 압력은 기체가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 기체끼리가 아니고 기체가 그냥 용기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부피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은 몰수에 비례한다라는 거. 그리고 부피와 몰수가 일정할 때 압력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거. 이거 비례인 건 알죠? 그 다음에 이제 기체수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은 부피에 비례한다라는 거. 우리 이거 다 알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만든 게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이고요. 이상기체 방정식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PV는 nRT가 됩니다. PV는 nRT. 여기서 R은 뭐다?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기체 상수가 되고요. 일정한 수. 우리가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 가지 조합을 해볼까요? PV는 nRT에서 PV가 일정하대. PV가 일정해? 그러면 PV가 일정하니까 R도 일정하니까 얘네 둘의 관계인데 얘가 일정하려면 하나가 커지면 하나는 작아져야 되죠. 그쵸? 그래서 NT 반비례 이런 식으로 찾아볼게요. 두 번째 PV는 nRT에서 N과 P가 일정하대. N과 P가 일정하대. 그러면 R도 일정하니까 얘가 커지면 얘도 커져야 되잖아. 그럼 V와 T는 비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다 쓰기 힘드니까 PV는 nRT에서 얘랑 얘가 일정하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대. 그 말값도 일정하니까 얘네 둘은 어때야 될까요? 하나가 커지면 나머지 하나도 커져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V와 N은 비례한다라는 거. 왜? 아,